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오늘은 38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별로 안 남았죠?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영어는 하면은 점수가 금방 오르거든요. 또 안 하면 금방 떨어져. 신기한 과목이지. 언어학이랑 원래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 놓으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지 뭐 하루 하고 뭐 이틀 안 해버리면 훅 떨어진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어떤 지혜는 서구에서, 근데 플라토나 데카르트에 의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전통 서구의 지혜는 크레딧, 신뢰를 줍니다. 개인들에게 신뢰를 주고 특별히 천재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뭘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어떤 천재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얘기죠. 서구의 사상은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영향과 원인들은 최소화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생략되어집니다. 모든 고려사항에서. 그러면 서구랑 지금 서구에서 어떤 얘기가 나냐면 개인들이랑 천재에 대한 어떤 창의성과 독창성에 신뢰를 주지 사회적인 문화 같은 것들은 아예 뭐 한다는 얘기야? 거절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죠. 생각들 오리지널 앤 컨벤셔널이라는 얘기는 독창적이고 컨벤셔널,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은 동일시 되어집니다. 누구랑? 개인이랑 동일시 되어지고, 그리고 특별한 것들, 개인들이 하고 개인들의 어떤 상태라는 특별한 것들은 추적되어집니다. 그들의 어떤 유전자와 그들의 뇌에서 자꾸 추적되어진다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탑빙 3번 글이지. 우리 탑빙 3번 글이라는 것은 인트로에서 백그라운드가 나오고 배경 지식이 나오고 바디에서는 논지가 바뀌잖아. 근데 이 논지 반전되는 게 꼭 however on the other hand가 아니고 그저 내용상으로도 논지가 반전될 수 있다가 나왔죠. 근데 인트로까지는 지금 서구에서는 그죠?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을 둔다는 얘기야. 뭔가 사회적인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은 무시되고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냐면 여기에서의 트릭은 속임수는 그죠? 인식하는 것입니다. 개인 인간들이 사회적인 어떤 건설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트릭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의 트릭은 뭐냐면 논지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힌트는 서구에서는 개인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트릭, 속임수는 개인 자체도 근데 사회적인 구성품이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지. 게임 끝났죠? 그럼 여기서 오히려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개인도 사회의 구성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건 다 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에 대해 쭉 나오겠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있고 답을 내려가야 된다고. 개인, 심지어 개인조차도, 온전한 개인조차도 사회의 영향을 받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겠죠. 컴바치과 아니지 인버리 포함하면서 그리고 반영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의 어떤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냐면 그들이 노출되어진 동안에 그들의 삶 동안에 노출되어진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면서 이걸 포함하면서 개인들이 사회적인 건설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힌트는 하면 되겠죠. 자, 우리의 개인성은 거절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회와 문화적인 경험의 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게임 끝났죠. 개인도 오히려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정답을 한번 찍어보시면 인식인데 사회적인 어떤 특징, 그죠? 개인성에서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인 본성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인식, 이게 제일 맞겠죠? 개인도 사회적인 어떤 인식을 받는 어떤 생명체이니까 정답을 1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되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뭐 4번 같은 거 인정인데, 인식, 뭐에 대한 인식입니까? 진짜 개인성, 뭐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유전자에 포함되고 있는 진짜 개인에 대한 인식. 이건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갈게요. 2번. 자, The Discovery, 발견인데 어떤 발견이냐면 인간의 지식이 그죠? 아니고 결코 완벽한 여기까지가 이제 꾸며주는 건데 is not에 대한 보호가 이거고 has not been의 has been에 대한 보호도 이거예요. 공통 보호지. 인간의 지식이 완벽하게 정확하지도 않고
그랬던 적도 없다라는 그런 발견은 가져왔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아마도 차분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현대 인간의 정신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도 완벽한 적도 없고 지금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런 발견은 아주 humbling, 겸손하고 차분한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지. 현대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19세기에 우리가 발견하기에 19세기는 주어 was the last,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떤 마지막이었죠? 믿었던 마지막이었습니다. 뭘 믿었던 마지막이었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세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잖아. 중세시대는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세상을 관장하기 때문에 세상이 완벽하다라고 믿었던 시기였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이후부터는 세상이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라고 믿었다는 얘기까지 끄집어낼 수 있겠죠. 우리는 현재 믿습니다. 대절이야를. 뭘 믿죠? 주동 접수동이니까. 이것이 지금 그리고 was impossible. 현재 그리고 과거에 불가능했다는 것을 현재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재도 불가능하고 과거에 불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한계 내에서 압니다. 그러니까 한계 내에서 안다는 얘기는 우리는 잘 몰라. 한계 내에서만 알 수 있어. 모든 것들을 다 몰라. 한계 내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제한점이 보통 조정된다 할지라도 to satisfy, 만족시키게 우리의 필요성을 만족시키는데 그 제한성이 보통 조정될지라도 한계 내에서만 압니다 하면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과학 발전이 많이 안 됐지만 요즘 과학 발전이 많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 몰랐던 걸 지금 알잖아. 그럼에도 지금은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조정이 됐다는 얘기야. 우리의 그런 제한점이 우리의 필요성을 만족시키는데 점차적으로 조정됐을지라도 한계 내에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모르고 한계 내에서 알고 있습니다. 호기심스럽게 이러한 새로운 어떤 불확실성의 관점으로부터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나오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으로부터 뭐가 나와? 더 큰 목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음엔 또 어떤 것들, 새로운 것들을 발견을 해볼까? 라는 목표가 나오고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불확실성 자체가 계속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우리가 새로운 거 발견해. 그것도 목표로 설정해. 또 이제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뭘 알아? 세상을 절대적인 어떤 자세함을 가지고 세상을 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 게임 끝났죠? 통제는 가능하다. 우리의 내재적인 불완전한 지식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만큼이나 강력하게? 여지껏만큼이나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결론이 나와버렸죠? 간략히 말해서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자세하게. 얼마나 산이 높은지.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확증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지금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샌가는 위에 도달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1번 summit. summit이라는 게 뭐죠? 정상.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아직은 도달되지 못하는 정상. 옛은 아직 뭐뭐 아닌. 부정부사죠. 아직은 도달될 수 없는 정상. 계속해 나가는 지식으로의 여행이 제일 맞죠.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니까 정답은 1번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넘어갑시다. 3번. 3번에 1번. 오형식을 물어보는 거죠. tempt라는 것도 오형식으로 많이 쓰여. 유혹하다. 오형식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구조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격 보호의 뭐 동사 원형이 나오는지 ing 이런 것들은 뭐 사역동사냐 지각동사 좀 특별한 경우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같은 특별한 경우는 동사 원형 ing가 나오지만 웬만하면 거의 다 투부정사를 취하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의 to 부정사 나온다는 거고 여기서도 당연히 봤을 때 can attempt라는 O형식 동사가 나왔고 목적어가 뭐야? possessor of this information 목적어 목적격 보호 to repeat 그러면 이러한 정보의 소유자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뒤에 to 부정사 나와서 맞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우리 도치의 행동 영역 배웠죠? 도치는 다 이런 규칙을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 예를 들어서 I, not only, 그죠? I can으로 갑시다. 뭐 대충 이런 문장이 쭉 있다고 보면 not only라는 부정어구 같은 건 앞으로 도치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앞으로 튀어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되는데 조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조동사에 대한 뒤에 뭐가 나오지? 동사 원형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나동리를 앞으로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도치라는 거 봤잖아. 그러면 이 can이라는 걸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 어떤 행동을? 동사 원형을 찾아줘야죠. 왜냐하면 조동사만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냥 동사 원형을 찾아주시면 동사 원형 어디서 it이 있잖아. 그러면 그 가운데가 뭐야? 이 가운데를 주어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가운데를 주어로 보면 바로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과를 먹을 뿐만 아니라. 느낌 알겠죠?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도 뭘 봐야 되냐면 only when에다가 괄호를 치시고 only 절, only 구도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면 only when, only 절이 어디까지냐면 일단 여기까지일 거야. 왜냐면 can이라는 뭐가 나왔어? 조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부정어구를 앞으로 빼고 지금 주어 동사가 지금 도치가 된 건데 can을 보자마자 뭘 찾으라고? can을 보자마자 동사 원형을 찾으면 동사 원형이 나왔네. 그럼 그 가운데가 뭐야? 주어란 얘기지. 이런 개념은 똑같이 다 적용된다는 얘기야. 이것의 포세서들은 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뭘 할 수 있었다? 바꿀 수 있었다. 단지 이럴 때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can에 대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맞다라 보시면 되겠고 주어가 its possessor야. only부터 repeated가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도치가 된 것까지도 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지. 됐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자 3번은 as long as는 우리 제기대명사죠. 제기대명사는 두 가지 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경우에는 제기대명사를 쓰는데 이때는 생략이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제기대명사가 부사로서 그냥 강조의 용법도 있어. 그래서 I love myself. I make it myself. 이렇게 했어. myself라는 제기대명사가 있는데 나는 내 스스로를 살아간다 해서 여기서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아버리잖아요. 이때는 생략 불가능이지. 왜냐면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근데 밑에 거 나는 이것을 만들었다. 내 스스로라는 그냥 부사 강조의 용법이기 때문에 이거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as long as가 접속사, 주어가 동사하는 한 그가 그의 정보를 유지하는 한 그 스스로에게라는 건 누굴 받는 거야? 그랑 그 스스로랑 같기 때문에 생략 불가의 1번에 대한 제기대명사기 때문에 맞다라 보면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4번 봅시다. 4번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but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나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사형식 동사죠. 그에게 뭘 주지 않아요? 대절 이하를 주지 않습니다. 우월성의 느낌이 자 봐봐 대절의 주어니까 우월성의 느낌이 뭔지를 꾸며주는 대절입니다. 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 초록색 대절이 어디까지냐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죠? 내재적으로 포함되는 어디에서 그 비밀에서 내재적으로 포함되는까지가 꾸며주는 대절의 s를 꾸며주는 대절이야. 그럼 대절의 s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
대절에 s 주어에 대한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 자리에 지금 ing 형태가 나왔죠. 이것을 당연히 뭘로 바뀌어야 돼? 동사 형태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actualized 과거 형태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actualizes 그죠? 현재 형태가 나와야겠지.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비밀 안에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우월성의 그 느낌이 그 스스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그 스스로에게 주지 못합니다 하면 되겠죠. 완전한 어떤 그런 단지 그런 어떤 담화의 순간에 그 스스로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 스스로에게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그 스스로에게 주지 못합니다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S에 대한 동사 자리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찍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지. 됐죠? 넘어가도록 하고 5번 봅시다. 5번. 5번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I like 그죠? 예를 들어 수산 여자 이름이죠. 플러스 her father has money 라는 문장이 있고 I like 수산 플러스 James hates her father 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에어컨 좀 세게 하겠습니다. 더워서. 그죠? 봐봐. 자, 일단 소유격에 대한 어떤 특징부터 봅시다. 소유격은 누구누구의라는 목표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용사라 보시면 되고요. 형용사 누구누구의 my pencil, my notebook, my cell phone my라는 소유격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됩니까? 형용사가 소유격일 때 항상 명사가 나와줘야 돼. 꾸밈을 받는 명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헐이라는 소유격 그녀의 옆에 항상 명사가 나온 거고 그녀의라는 소유격 옆에 항상 명사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거냐면 관계시켜줄 건데 소유격 명사랑 같이 관계를 시켜준다는 얘기야. 소유격 다음에 어떤 그 관계시키는 게 뭘로 바뀌냐면 플러스 허가 whose로 바뀌어요. 그 소유격은 항상 명사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whose father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has money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앞에는 똑같고. 그럼 여기도 바꿔봐. 앞에는 똑같고 플러스인데 지금 플러스랑 소유격 명사랑 같이 바뀌어서 뭘로 바뀐다? 플러스랑 소유격이랑 whose로 바뀌고 whose로 바뀐 다음에 명사는 같이 나오니까 father는 같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James hate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 whose라든지 뭐 of which도 있어요. of which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만 쓰는 거고 whose는 상관없어. whose는 선행사가 사람, 사물 둘 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whose라는 거는 앞에 선행사가 항상 존재를 해야 되고 뒤에는 소유격은 항상 뭐랑 같이 튀어나온다? 명사랑 같이 튀어나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 나오든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whose랑 명사랑 같이 묶었을 때 주어가 없죠? whose랑 명사랑 같이 묶었을 때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암기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whose라는 것은 선행사가 지금 뭐냐면 거습의 대상을 선행사로 봤고요. 그 다음에 whose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는데 이 동사에 대한 지금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를 지금 취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맞따라 보시면 되는 거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 소문의 생산자들은 가정합니다. 뭘 가정하죠? 몇몇의 그 소문 대상에 대한 유명성이 몇몇의 fame, 명성이 근데 그 소문 대상의 친구를 그가 나타내는 그 스스로 내가 그 친구를 알고 있다라고 나타내는 그런 어떤 소문의 대상에 대한 명성이
그에게로 옮겨질 거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누구의 비밀을 알고 있어라고 말할 때 그 누구누구의 명성이 나에게 옮겨질 거라는 것을 가정합니다라고 해서 후수도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형태를.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보시면 된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자, 우리의 잘못된 오해는 어떤 잘못된 오해죠? 종종 나타나는 어디서? 물리적인 과학자들에 의해서 종종 나타나는 오해는 어떤 물리과학자야? 생물학을 보는 뭐로부터? 바깥에서부터 생물학을 보는 물리학으로부터의 아주 흔한 실수는 주어 동사입니다. 주동 접주동이죠? 대절입니다. 환경이 그들에게서 요게 어피어에 대한 보호가 이거야. 그들에게서 굉장히 정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적인 뭔가 독립체로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정적인 거라 보인다는 얘기죠. 항상 다 뭐든지 공식에 끼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뭔가 정적인 거로서 환경을 본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새로운 정보의 어떤 조각을 기여할 수 없습니다. 뭐로서 진화 과정으로서의 뭔가 생물 과정을 뭔가 컨트리뷰트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러한 경우도 아닙니다. 결코 여기까지 이제 논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오해가 뭐냐면 세상이 정적이라는데 그런 것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far from ing는 뭡니까? 암기. 뭐뭐 하기는 커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정적이기는커녕 정적이기는커녕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이고 제공하는 중입니다. 새로운 도전거리들을. 새로운 도전거리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정적인 거에 대한 반대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계속 도전거리들을 주는 중입니다. 어디에? 진화, 퍼플레이션에. 더 높은 유기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환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것들입니다. 생산된 것들입니다. 뭐에 의해서? 동시대의 진화. 다른 유기체의 동시대의 진화에 의해서 생성된 것들입니다. 그 말발굽의 어떤 진화는 뭐로부터? 5개의 발톱으로부터의 말발굽에 대한 진화는 가능하게 했습니다. 말이 뭐하도록? 더 빨리 달리도록 그 평야에서 더 빨리 달리도록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발가락이 5개에서 갑자기 말발굽으로 진화를 했다는 얘기야. 그거는 말들이 훨씬 더 빨리 달리도록 가능하게 했다. 맞는 거죠. 발가락 5개보다 말발굽이 훨씬 더 빨리 달리잖아. 그렇지만 이러한 말발굽에 굽이 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이점이 아닙니다. 말에게 이점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쫓기지 않는다면 뭐에 쫓기지 않아? 포식자들에 쫓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점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죠? 말발굽으로 진화된 것을 왜 진화한 거야? 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화하고 싶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진화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원인은 뭐야? 쫓기기 때문에. 나를 먹는 포식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 도망치기 위해서 진화를 했다는 거 말하고 싶은 거지. 그 말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은, 달리기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은 결코 진화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제외하고. 어떤 사실이죠? 고기를 먹는 포식자가 동시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식의 공격 방식을 진화시켰다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결코 이러한 메커니즘은 발달할 수 없습니다. 게임 끝났죠? 그러면 진화를 하려면 포식자의 공격이 있어야지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따라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 법은 어떤 법이죠? 뭐에 기반되어진? 생물적인, 화학적인, 생화학적인 관계, 다른 유기체들 사이에서의 생화학적인 관계에 기반되어진 법칙은, 그죠? 다른 유기체들 사이의 어떤 관계는 선택적이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느낌이지. 말이라는 것은 진화를 하려면 다른 뭔가 잡아먹는 유기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는 반드시 이센셜합니다 하면 되겠죠. 정답 5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속담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유명한 어떤 노벨
기억하는 뭐 수상자들의 밀턴 프리드만이죠. 뭐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공짜 점심 같은 건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마법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불을 자 out of는 from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무로부터 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찍어내는 것처럼 혹은 다른 허공에사가도 그 대가를 전가할 수 없습니다. shift는 주다니까 전가. 허공에다가도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비용을 허공에다가 전가도 못 시킨다는 얘기고 공짜 점심도 없다는 얘기죠. 프리드라면 우리 탑빙 3번 관점 아까도 했지만 탑빙 3번 관점의 인트로에 백그라운드가 나와. 백그라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통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탑빙 3번 글은 중요한 건 바디에서 어떤 글이 나오죠? 논지 반전이 되는 게 나오죠. 전형적인 탑빙 3번 글을 취하고 있는 문장이잖아. 그죠? 그러면 문제잖아. 프리덤의 관점은 주어 대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합법화 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민들의 짐을 덜어주기로 합법화 한다면 그리고 이점을 증가시킨다면 멍멍이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이점을 증가시킨다면 까지가 if절이고 그렇다면 대절의 주어가 뭡니까? There will be 반드시 뭐가 있을 거야?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그 밑에 어떤 밑에 어딘가야? 그 다른 사람들의 그런 대가를 포함하는 밑에 어딘가에 반드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뭘 의미해? 그 매저가 그죠? 그 어떤 제도, 어떤 방법, 그 수치, 그 다음에 그 조치가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얘기할지도 모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 굉장히 가난해. 그러면 그 사람들 공짜로 돈을 주잖아. 공짜로 돈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공짜로 받겠지만 그 공짜로 받은 돈은 누군가 그 밖에서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공짜가 절대 없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그렇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무상복지 같은 거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세금 돈을 우리한테서 걷어내는 건데 반드시 그 뒤에 역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 마찬가지죠. 연금 같은 것도. 연금을 지금 내면은, 그죠? 반드시 공짜를 받는 사람이 생긴데 그 공짜가 아니죠. 젊은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가는 거잖아. 그럼 젊은 사람들이 반드시 나중에 참패를 보게 될 거야.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비록 그 밥이 제로에서 제공될지라도 누군가에게 언젠가 그 누군가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돈을 내야 될 거란 얘기라고. 다시 공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을 낼 거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짜 점심은 없다에 대한 상식과 통념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에 대한 통념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현대 경제학자들은 아마도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공짜 점심. 그러니까 공짜 점심에 대해서 당연히 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나 논제 바뀌었죠? 그러나 오늘날 누군가는 감각을 얻습니다. 그죠? 감각을 얻다니 그럴듯하네. 뭐로부터? 중요한 경제학자 그리고 정책 만드는 사람부터 감각을 얻습니다. 어떤 감각이냐면 그런 논제가 바뀌었죠? 그러면 공짜가 그죠? 진짜 공짜가 된다는 거지. 공짜가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감각을 얻습니다. 그러나 논지 반전됐기 때문에 이런 류의 뉘앙스를 고르면 되겠죠? 그 뒤에 어떤 얘기 나오는지 봅시다. 경제학자들은 목표를 보여준 데 목표를 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뭐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을 확인함으로써 뭐에? 어떤 사회를 조직하는 것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을 확인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목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모함으로써 만들므로써 우리가 더 부유하도록 그리고 희망차게 행복하도록 뭐와 함께 봐봐. 가장 최소의 우리 부분의 그 희생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소의 희생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대가를 크게 지불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공짜 점심을 받아도 우리가 대갚는 게 굉장히 최소야.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형적으로 공짜 점심이 들어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유토피아란 건 뭡니까? 공짜 점심인데 진짜 그걸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돼갖지 않는 거지. 그런 것들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믿기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는 뭐로부터? 사업 투자로부터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죠?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의 결정도 알기 때문에 그죠? from A to B네요.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from이고 A가 나왔고 to 나왔고 B 나왔고 to 나왔고 C 나왔고 to 나왔고 D 나왔고 from A to B to C to D A에서 B에서 C에서 D까지라는 의미죠. 투자에서부터 결정, 상품 결정에서부터 소비자 구매 선택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축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기여해내는 메커니즘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토피아가 믿기에는 달성 가능합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짜 점심은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다. 달성할 수가 있다.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논지가 바뀌었어. 어떻게 정답을 찍어야 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짜 점심은 없다에 대한 얘기지만 하지만 공짜 점심이 가능하다. 첫 번째 예시가 뭐가 되었어? 최소한의 희생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어떤 그런 뭘 알고 있습니까? 모든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그죠? 유토피아 달성 가능. 됐습니까?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논지가 바뀐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관계인데 뭐와 뭐 사이의 관계죠? 위기와 사회적인 변화 사이의 관계는 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관계와 같습니다. 뭐와 뭐 사이? 폭우와 진흙의 관계와 같습니다. 비는 주지 못합니다. 그 진흙에게 파워를 주지 못합니다. 즉 그게 뭐냐면 뭐로부터? 지구의 무게로부터 오는. 근데 그거는 몇십 년 동안 쌓여진. 그러니까 머드 슬라이드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진흙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산사태가 발생하죠. 그런 어떤 진흙 길이 같은, 그러니까 토사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토사물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몇십 년 동안 쌓여진 땅의 무게로부터 오는 그런 힘을 주지 않습니다. 자, 비가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하도록 하면서 만들면서 변화에 대한 기회를 만들면서 조건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가 뭐가 나왔냐면 비랑 그죠? 뭐랑 나왔냐면 머드슬라이드. 토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첫 번째 예시가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영국의 포스트 세컨드 월드 원은 해결은 그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해결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전쟁의 문제를. 이것은 이때까지 쌓여온 문제를 나타냅니다. 30년대. 그리고 지적인 어떤 인그리던트는 훨씬 더 그 뒤로 올라갑니다. 그 1900년대 앞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가 나오냐면 2차 세계대전 그죠? 전 예시에 나왔는데 이거는 그죠? 문제점들을 지목하지 못한다. 그죠? 펜트업이라는 건 억눌려 있는. 다시 봅시다. 이것은 억눌려 있는 1930년대 문제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것의 지능적인 성분들은 훨씬 더 이전으로 갑니다. 그 언제? 1900년도 초기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억눌린 문제를 바로 해결 불가능이야. 그죠? 오히려 그 이전에 이것의 어떤 지능적인 성분은 훨씬 더 이전에 있다는 얘기죠. 그 1900년도 초기에. 마찬가지로 미국의 뉴딜 정책, 1930년대 뉴딜 정책은 촉발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Great Depression, 어떤 그 대공황에 의해서. 그러나 그 이슈는, 이것이 나타내는 이슈는, 그리고 접근은, 이것이 적용하는 접근은
나옵니다. 수십 년 이전부터 나옵니다. 바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1900년도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 뭐 나오죠? 뉴딜 정책. 대공황. 뭐가 나옵니까? 바로 뭐 하지 못해? 바로 촉발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에 의해서 촉발된 거고 이것의 접근법과 그리고 이것이 지목하는 문제들은 그죠? 훨씬 더 이전에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는데 정답을 찍으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통점을 찍어야 되는데 봐봐요. 이것도 뭐야? 수십 년간에 쌓여진 그러니까 우리가 토사가 붕괴되는 것은 바로 그냥 비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수십 년간 쌓여져서 토사가 뭉개지는 거고 2차 세계대전에서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억누르는 문제점은 그 이전부터 쌓여진 거고 뉴딜 정책과 대공황인데 뉴딜 정책은 대공황에서 야기되는데 이것은 훨씬 더 이전에 의해서 그죠? 나오게 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대 팬데믹이 진짜 사회적인 리뉴얼로 이끌었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그럼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2020년에서의 진짜 레디컬한 소셜 리뉴얼로 막 이끌었어.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그 이후에 보이게 되겠죠. 왜냐면 뭔가 그 효과는 항상 그 이전에 나타나는 거에 대한 결과니까.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 그 주된 어떤 요소는 그 리뉴얼의 주된 요소는 지금에서야 막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답 뭐 하면 됩니까? already 막 지금에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답 2번 하면 되겠죠. 되게 중요한데 예시 1과 2의 3의 뭐냐면 자 이것은 지금 막 일어난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쌓여진 거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비가 수십 년간 쌓여진 거에 대한 지금 토사가 무너지는 거야. 2차 세계대전 억누르는 문제점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1900년도 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 지금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뉴딜 정책 대공황도 훨씬 이전부터 나온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건 훨씬 더 이전의 어떤 효과 때문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또 어떻게 바꿨어? 2020년대에 어떤 레디컬한 소셜 리뉴얼이 이끌었다고 하면 그 효과는 지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이는 게 아니고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았던 문제니까 7번. 농사는 농부들에게 음식과 나무와 섬유 그 이상을 줍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서 간접적인 접근을 줍니다. 새로운 에너지 흐름에 간접적인 접근을 줍니다. 그러니까 농업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식량 같은 거, 나무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뭔가 에너지 흐름의 새로운 접근법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에너지 접근법의 새로운 어떤 접근에 대한 예시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B가 나올지 C가 나올지 봅시다. 농부들은 또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들의 생산을. 자, 에너지의 새로운 어떤 흐름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죠? C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C번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간은 뭘 먹을 수 없어? 풀을 먹을 수 없지만 홀스들과 황소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이죠? 홀스와 소가 풀을 뜯도록 허락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하는 그들을 뭘 위해서? 탈 것과 뭔가 도축을 위해서 그죠? 화물 수송을 위해서 혹은 그들을 먹고 나중에 죽이는 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부들은 are tapping into 사용하는 중입니다. 큰 흐름의 광합성적인 에너지의 큰 흐름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뭘 통해서? 풀을 통해서. 이제 정답은 C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풀 있죠? 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잖아. 근데 이건 사람들이 직접 먹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 풀을 누가 뜯어먹어? 말들이 뜯어먹잖아. 근데 이 말들을 쓰는 게 누구야? 사람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뭔가 에너지 흐름의 새로운 접근이 이 풀이 사람이 직접 사용은 아니지만 말이 사용하고 그것을 사람이 사용한다는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으로 C를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한 증가시킵니다 라고 해서는 일단 A번 봅시다. 그것은 차이를 꽤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75W의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이 훨씬 더 많이 10배나 더 많이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옛날에는 사람이 75밖에 못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100배가 더 되는 10배가 더 되는 힐을 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그런 추가적인 에너지는 땅을 훨씬 더 깊게 쟁기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뭐보다? 손으로 이제 만들어진 괭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혹은 또 뭐 하는 데 사용되어집니까? 카트를 뭔가 상품들을 수송하거나 사람들을 옮기는 데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C랑 A까지는 뭐냐면 새로운 에너지 흐름의 예시를 C랑 A까지 묶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풀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말이 풀을 먹는데 그 말이 풀을 먹게 함으로써 사람이 말의 힘을 사용하는 거. 새로운 에너지 흐름을 A까지 보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비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동물과 식물의 어떤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어떤 거냐면 가졌던 다른 사용, 음식을 제외하고 다른 사용을 가졌던 동식물의 생산을 또한 증가시킵니다. 뭐와 같은? 플렉스와 커튼과 같은 뭔가 마와 커튼 같은. 근데 그것은 뭐 직물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또 뭐야? 직물 같은 것도 만드는데 동식물이 사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뽕잎 같은 거 사람이 뽕잎을 먹지 않잖아요. 근데 뽕잎을 우리가 재배를 해. 왜? 누에가 먹기 때문에. 그럼 누에가 먹은 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또 옷을 만드는 거지. 또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답은 C, A, B로 하면 되겠죠. 괜찮았던 문제였던 것 같다. 넘어갑시다. 그다음 8번. 자, 피종량 혹에 대한 출현에 대한 비율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노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의 노출입니까? 케미칼에 대한 노출이죠. 화학, 뭐가 아니라 마우스의 에이지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위에는 뭐가 나냐? 일단 뭐 G 실험이 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이런 어떤 혹 같은 거에 대한 출현은 나이가 아니고 화학 물질의 노출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자, 일단 2번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것은 턴아웃 분에서 뭐뭐라고 판명이 났다.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as large, 여기서 as because예요. 왜냐하면 큰 차원과 더 긴 삶이 반드시 증가되어진 암의 위험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이것은 페토의 모순이었습니다. 어떤 페토의 역설이었냐면 이것의 이름을 따온 뭐로부터 1950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온.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이러한 뭔가 실험에서 큰 그룹의 마이스 이제 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연령대의 큰 그룹의 쥐들은 노출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발암물질의 적용에 노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죠. 즉 다시 말하자면 자,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그러면 뭐에 대한 노출입니까? 발암물질의 노출에 대한 시기가 뭘 지시했습니까? 암 개발의 확률을 지시했으면 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뭐가 화학물질이 오히려 암 개발을 증진시켰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뭔가 암의 비율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나이가 아니고 화학물질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그 G의 나이대니까 그 G의 나이대가 G 실험이 먼저 나오는 4번 위 G 실험이 나오고 이때 강조 구문으로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 화학물질 자체가 된 거란 얘기지. 뭐가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거가 뭐였죠? 앞에 위에 G 실험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나와야 돼. 4번 위에 G 실험에 대한 얘기 나왔어. 그 다음에 뭐가 아니라는지 나이가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의 적용 기간에 그런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그 화학물질의 적용 기간이 이제 이거가 즉 다시 말하자면 이라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에 맞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9번. 자, 여기서는 9번은 이 대의라는 게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의가. 이 대명사를 잘 찾아줘야 돼. 대명사가 받는 게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한 번밖에 없어요. 뭐에 대한 얘기였죠? 쭉 오히려 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뭡니까? 일단 여기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스 인바르먼트 어디서? 엔타르크틱 오션에서의 온갖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적응되어진 크릴이라는 사람은 크릴이라는 어떤 물체는 근데 그 오션이 어떤 거야? 그들의 몸이 같은 바다 주변에서의 항상 같은 해양의 템퍼처에 있는 그런 어떤 안타크틱 오션의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크릴은 reliant on unusual internal chemistry 뭔가
내부적인 흔치 않은 내부적인 화학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가장 강력하고 흔치 않은 소화 효소를 뭐라 알려진 그저 네이처에서 알려진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자임이라는 효소는 굉장히 생물적인 촉매제입니다. 주로 강화시키면서 프로세스 과정을 뭐와 같은 소화 과정을 강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의 소화 과정에서 엔자임 어떤 과정은 그리고 가장 다른 동물들의 그런 어떤 엔자임 과정들은 늦춥니다. 급격하게 늦춰집니다. 그 템퍼처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은 온도가 낮아질 때 그냥 늦어지는 거야. 근데 크릴 엔자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워킹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남극에서도 살아남는 놈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도 굉장히 극심한 조건에서도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대처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진화하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크릴이라는 남극에서 살고 있는 어떤 물체의 효소가 굉장히 우리랑 생각하는 다르게 엄청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크릴의 놀라운 특징들은 크릴 효소의 놀라운 특징들은 현재 많은 인간의 약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치료하는 거, 이런 거 치료하는 거, 이런 거 뭔가 욕창 같은 거 치료하는 거, 그죠? 몇 가지, 그죠? 예를 들자면 버시나 옥리거든요. 단지 몇 가지 예시를 나열하자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크릴이라고 남극에서 살고 있는 그냥 별것도 아닌 것 자체가 굉장히 까보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러한 규모에서의 과학적인 진보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과학적인 진행은 흔치 않다는 얘기지. 자, 그럼 만약에 이 데이라는 게 만약에 4번 위에서의 이런 어떤 다른 4번 위에서 뭐가 나왔죠? 4번 위에서 일단 특징들로 만약에 받는다고 쳐봐. 크릴의 특징들로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은 그런 특징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놀랍습니다. 얼마나 그런 특징들이 흔치 않은 환경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뭐냐면 그 위에 나왔던 특징들을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런 뭔가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 다시요, 다시 봅시다. 만약에 이 데이가 4번 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크릴이 약으로 사용되어지는 예시로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제 크릴이 뭐 인간의 약에게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발생했을 때 얼마나 그런 어떤 욕창을 사용하는 것들이 가장 흔치 않은 환경에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그죠? 연구로부터 어떤 연구? 흔치 않은 동물로부터 별로 별 볼 일 없는 동물로부터 간주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연구로부터 가장 흔치 않은 예외적인 환경에서 얼마나 종종 그런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는지가 놀랍다가 아니고 그죠? 이런 뭔가 다시 이러한 뭔가 뭐 욕창 치료 장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받아야 돼? 이 과학으로 받는 게 가장 낫다는 얘기지. 몇 번이냐면 그죠? 이 과학적인 진보를 받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 과학적인 진보는 굉장히 흔하단데 흔치 않다는 얘기인데 그 진짜 그런 과학적인 진보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대의를 받는 게 우리 5번 위에 나오는 과학적인 진보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과학적인 진보가 진짜 발생했을 때 이것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진보가 이것도 과학적인 진보죠. 과학적인 진보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에서 나오게 된 거가 굉장히 놀랍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만드는 왜 우리가 가장 그죠? 이러한 크릴 같은 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어떤 가치들을 보호해야 되는 보장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크릴 같은 거에서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크릴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 끄집어냈잖아요. 그럼 또 어떤 이유가 되는 거야? 지구의 생명체들을 모두 다 이쁘게 봐주고 굉장히 노력을 보호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5번이 맞는 이유는 이 데이에 대한 얘기가 과학적인 발전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과학적인 진보를 받지 않으면은 4번 이에 뭐 욕창 이런 것들 받으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뭔가 치료, 뭔가 뭐 이런 어떤 부상들, 욕창들, 감염들로 받으면 이런 감염들은
감염들이 정말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감염들이 나오게 되는지, 감염들이 나오게 된 게 아니고 과학적인 어떤 진보가 흔치 않은 걸로 나오게 되는지가 놀랍다.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고 대의를 받는 게 과학적인 진보로 받아낸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왜 신념이 훨씬 더 교육에 대한 신념이 잘못 두어졌는지. 어떤 기업과 이 사람은 제공합니다. 가장 프로액티브한 버전은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그는 주장합니다. 뭘 주장하죠? 더 높은 교육이 버블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교육에 버블이 꼈다는 얘기죠. 흠맞지고 아닌지 논쟁하면서 주장하면서, 그죠? 이것이 굉장히 높이 가치가 처해졌다는 걸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죠? 그들의 어떤 돈의 가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학에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대학교 가기 때문에 그냥 나도 그냥 간다는 얘기야. 이 TL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뭘 거절하진 않았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죠? 훨씬 더 잘 교육받은 사람이 수입이 평균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뭘 의아해했죠?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 역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아했습니다. 즉 어떻게 이런 학생들이 해왔는지, 뭐 없이 그들의 교육 없이도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한 애들도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의 감각은 대절입니다. 많은 그들이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많이. 그리고 그러한 어떤 대학교가 단지 이것을 재능 있는 사람들, 뭐라기보다는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재능 있는 사람들만을 뽑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것은, 야, 더 돈 많이 벌 수 있어. 우리도 대학 안 가도. 그리고 대학교가 가치라기보다는 그냥 추스려 내는 것에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건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대학을 안 가도 잘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은 현재 10만 달러를 줍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이냐면 대학교를 중퇴하려고 선택했던, 그리고 컴퍼니를 시작하려고 했던 이 어떤 기관은 지목합니다. 이것의 수혜자가 이미 1.1조 달러의 총량의 가치가 되는 60개 회사를 시작했다는 걸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안 나와도 이렇게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열심히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데 벌써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르면, 그죠? 더 높은 교육을 얻는 것은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이 더 많은 돈을 평균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죠? 뭐가 있는 건 아닙니까? 가성비가 높은 건 아닙니다. 뭐에 비교했을 때? 얻는 것과 비교됐을 때 사람들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학교의 교육 없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선택한 사람들의 비교됐을 때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제일 맞겠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PF 테스트가 없죠. 그리고 이제 9월 평가원 잘 보시고 그다음에 9월 평가원 본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